네, 원격 수업. 네,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반 가운데 사실 요 첫 번째 부분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배경을 다 끝낸 반도 있고 안 끝낸 반도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반은 이거 6.25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다 했다 하는 데는 마지막에 판서 여기 적은 것만 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그 판서한 것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뭐 혹시 자기 반에서 적은 거랑 좀 다른 게 있으면은 그 부분만 조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다를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번 주에 사실은 이거를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뭐 시험 문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6.25 전쟁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을 할 때 첫 번째 수업의 첫 장면이 이거였을 거예요.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요? 방심해서요. 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자,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가지고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을 맺게 되지요. 뭐 요새는 휴전이라는 말보다는 정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전 협정, 휴전 협정.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단어 하나에 집착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전쟁 끝나고 이은 선도 정전선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냉전이 격화되었죠.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뭐 1번, 2번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1번부터 6번까지 다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자, 냉전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 미국과 소련 간의 싸움이다. 소련인 공산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고 미국은 이거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냉전이 격화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1947년 3월에 일어났던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건요, 원래 의미가 이제 뭐 종교의 교리 뭐 이런 건데, 뭐 보통 세계사에서 그 독트린이라고 한다면 어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 노선은 이렇다 하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했을 때 뭐 독트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에 의하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미국입니다. 이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의 확산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라는 목적으로 발표한 게 트루먼 독트린이고, 요거에 의해 가지고 마셜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살리자 라는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셜은요, 미국에서 이제 돈 담당하는 그분이시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애초에 이런 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동유럽이 정말 급속하게 공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언제 먹히느냐면은 나라가 되게 잘 살고 국민들이 살만하면 이런 게 안 먹혀요.
근데 지금 살기가 좀 그거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마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부흥을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막대한 미국의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공산주의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948년 6월부터 해가지고 이 유럽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결국 무슨 사건을 가져오느냐, 이거는 다 했습니다. 딴판에 베를린 봉쇄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독일은 이제 뭐 4개국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크게 서독과 동독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동독을 소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소련에서 기분이 나쁜 거는 독일을 4등분한 것과 같이 베를린도 4개국에 의해서 4개국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동독에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동독에 어떻게 보면은 한 복판에 계란 노른자 마냥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봉쇄를 하면서 종이 지금 치네요. 자, 봉쇄를 하면서 이 베를린에 대한 압박을 넣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사상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항공 수송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지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9년 10월 요때 중국에서 국공 내전이 끝이 나요.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끝이 납니다. 국공내전이라는 건 중국의 국민당, 우리 나왔던 장제스, 한문으로 하면 장개석이라는 분인데, 이 장개석의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말로는 마오쩌둥이라고 하고요, 한문으로는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요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지요. 결국 이 싸움의 결과 누가 이기느냐?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 말했듯이 미국의 어떤 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막는 어떤 기본 전략이랄까 하는 게 완전히 어긋나게 되지요. 원래는 장제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국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련이 아시아로 확산되는 거를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공산화가 되면서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이 공산당, 이 국공내전에서 활약하는 부대가 뭡니까? 그 전에 조선의용군이라고 있었어요. 조선독립동맹의 밑에 군대였죠. 조선의용군이라고. 요 군대가 여기에서 3년 동안에 걸친 국공내전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들이 전사가 돼서 6.25 때 북한군에 들어가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도 육군병장 24개월 만기 제대를 했지만 내가 전쟁을 겪어봤겠어요? 총이나 좀 쏘보고 수류탄이나 한 번씩 훈련할 때 한 번씩 던져봤지. 그게 다예요. 근데 실제 전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싸움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근데 이 북한군에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조선의용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년간의 실전 경험을 거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우리는 그래봤자 빨치산 좀 상대해봤을까? 이게 끝이에요. 실제 전투를 경험한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우리가 북한군에 쫙 갈려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국내 상황은 어땠느냐?
국내에서도 남북 대립,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대립이 커져갔지요. 1948년 12월 달에 소련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북한에서 철수하는 거겠죠.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과 이렇게 둘이만 남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이런 거예요. 당시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호전적이었다는 거죠. 남한의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뻑 하면은 북진 통일을 외쳤고, 북진 통일이라는 건 야,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통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기지론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우리 북한이 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기지로 삼겠다. 기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확장시키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호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 민주주의라고 해, 뭐 북한 원래 나라의 풀네임이 이거잖아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야들도 민주주의거든요. 이름은. 그죠? 근데 이제 그 야들은 우리 보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가 민주주의고? 너들은 지주와 자본가 그 부르주아들의 그거지. 니들이 뭐 민주주의야? 우리야말로 평등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안 그렇지요. 근데 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요 둘이가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 그러면서 38도선 요 주변에서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특히 남한 같은 경우에는 남로당이라고 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 조직이죠. 얘들이 거의 지하단체처럼 있는데 얘들에 의한 빨치산 활동.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4.3 사건이라 이런 거 할 때 얘기했던 그 빨치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나라 바깥에서는 이렇게 냉전이 격화되고 나라 안에서도 남북 대립이 격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을 땡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에치슨 선언이라고. 이 에치슨 선언을 한반도 있고 안한반도 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안한반이 있어가지고 있는 건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안한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에치슨은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에치슨이 어느 날 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기자와의 인터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고 발표하느냐? 우리는 태평양 방어선, 뭐 요새는 이걸 태평양 방어선이라고 안 하고 극동 방어선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적어 놓을게요. 극동 방어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평양 방어선, 우리의 태평양 방어선은 어디? 알류샨 열도. 알류샨 열도는 그 지금의 러시아랑 알래스카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섬이 좀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방어선 대략적으로 그어보면은 아이 망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만이 있으면 라인이 요렇게 내려가는 거야. 뭐가 빠지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랑 대만이랑 이런 애들이 빠져요. 그래서 이 에치슨 선언이라는 건 태평양 방어선에서 대한민국, 우리와 타이완을 제외한
선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왜? 마치 까딱 오해하기 쉬운 게 이래만 보면 뭡니까? 전쟁 나면 미국 애들이 우리 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 그 김일성이가 이거를 듣고 마음이 설레는 거지. 사실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공산당이랑 북한 애들이 엄청 설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부터 김일성이 당시 공산주의의 이거였던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하겠다는 의사를 그렇게 밝혔는데 스탈린은 좀 쭈삣쭈삣했단 말이에요. 니 하면 괜히 전쟁하면은 미국이 좀 그거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사실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저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그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딱 미국에서 이거를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실요, 에치슨이 또 이거 가지고 되게 곤욕을 치러요. 왜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안 놔도 될 전쟁이 일어났느냐? 물론 이건 다 결과론입니다. 이거 없었다고 우리가 안 싸웠겠어요? 역사적 사건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를 결정적인 계기는 있기 마련이지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딱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건들의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게 계기를 제공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진짜 우리를 버렸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6.25 전쟁 때 보면은 6.25 전쟁 일어난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미국 무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결국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오고 약 15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의 청년들이 걔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죽거나 다치고 15만 명 정도 되는 애들이 죽거나 다쳤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근데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때부터 이제 전쟁은 해야겠다 라면서 이제 D-Day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도 6월 7일에 북한은요 우리한테 평화회담을 제의하고요. 6월 19일 같으면 6.25 일어난 게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는 이 북한에서는 뭐를 얘기해? 우리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 라는 거를 제안을 해요. 물론 우리는 무시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심시키다가 6월 25일 AM 4시를 기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25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 경과는 이따 이걸로 해갖고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PPT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